네, 다원교육 대치관 고등부 전담하고 있는 수학 강사 장유미입니다. 네, 지금부터 은광여고 고1 수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광여고 완성반을 제가 담당하는데요. 3월 5일에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이고요. 한 장 넘겨서 제가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프로파일인데요. 이제 10년 이상 동안 저는 이제 고등 내신만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수강생 80%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 3, 4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다 한두 등급은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록해 놓은 것이 2023년, 2024년, 2025년 저희 학생들 중에 조교진의 합격증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25년에 또 경희대 약학대를 이제 입학하신 이제 친구가 이제 저희 은광여고에 도움을 주는 학생, 즉 조교가 될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고1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조금은 두렵고 좀 낯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고1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우리 은광여고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수학을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 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이죠. 은광여고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1등급 컷이 이렇게 높습니다. 즉 하나라도 우리 아이가 실수를 하면 아무리 우리 애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 네, 1등급이 아니라 이제 상위권이라고 하죠. 이제 중학교 때는 네, 그렇게 하더라도 한 문제라도 틀리면 네, 이렇게 조금 쓰러지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네, 얹혀지는 내려가는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요. 네, 보면은 항상 이렇게 20문항 그다음에 서술형 2문항 이렇게 내셨는데 처음에 이제 주관식을 안 내셨더니 이때 1등급 컷이 없었어요. 총 100점이라고 제가 썼는데 100점이 56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1학기 기말 때 보시면은 이 문항수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하셨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서술형을 내셔가지고 저런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항상 서술형을 저렇게 2문항을 내요. 근데 이 2문항이 8점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게 11점까지. 100점 문제 중에 11점이면 거의 앞문제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의 문제가 100점이거든요. 즉 서술형을 아주 잘 잡아야 하는 학교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까도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관식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배점이 크고 그다음에 배점이 상승할수록 즉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도 저는 보는 게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딱 껴 있으면 거기서 애들이 스탑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 좀 자존심이 좀 있고 수학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 안 넘어가요. 왜냐면 나 여기 7번에서 넘어져? 아니? 절대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서 계속 그거 다 잡고 있다가 우리 50분 안에 애들 마킹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수능은 100분이에요, 어머님. 근데 이런 내신, 이런 기출문, 이런 중간 기말은 50분이거든요. 거기에 마킹 포함. 사실상 45분에 거의 20문항에서 22문항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멈춰서는 그런 시간도 아주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다행히 또 이 학교는 중간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뒤로 갈수록 문항의 배점이 좀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제가 그것도 뒤에 수록을 해놨어요. 그럼 총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사고가 계속 이 학교는 신사고를 계속하는 이제 네, 사립학교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사고 그다음에 부교재도 내공의 힘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해오셨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은 모든 학교에 네, 필수죠.
네, 그렇게 들어가고 최근에 이렇게 EBS 올림포스 들어보셨나요? EBS 올림포스 고난도, EBS 유형, 뭐 올림포스 기출문제, EBS 기출문제 뭐 이런 식의 문제들에서 많이 발췌를 해서 상문제가 이번에 다 거기서 나왔는데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장 넘겨오시면 제가 안내 여기 있는 PPT랑 딱 맞춰질 것 같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일단 왼쪽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바로 딱 들어가서 보게 될 이 문항들입니다.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저렇게 고루고루 내셨어요. 고루고루 내셨다는 거는 모든 과목들 다 봐라. 모든 단원들 다 봐라. 그다음에 어려운 학교는 이렇게 안 내고 우리 아이들 취약 단원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어 뭐 나머지 정리, 뭐 복소수, 이차 함수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차 함수 조금만 꺼 놓고 함수 여러 개 들어오면은 이 상이 이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공통수학 1 이 첫 단원은 다 뭐냐면 식이거든요. 우리 애들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막 곱셈 공식 외우고 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차 함수에서 도형이 딱 나오면은 아이들이 가다가 이렇게 멈칫을 합니다. 그거를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부분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은 제가 이제 문항별로 쫙 써놓은 겁니다. 거기도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쉬운 부분은 다 이렇게 교과서나 부교재로 돼 있고요. 이제 중상과 상을 나누긴 했는데 이때 100점짜리 시험지여가지고 1등급이 사실은 킬러는 없었어요. 네, 최상은 없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의고사와 이제 올림포스 이렇게 넘어가는 양상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즉 이 순서대로 사실 잡으면 돼요. 우리 애기가 좀 못해. 아니면 기초가 좀 탄탄하지 않아. 그럼 교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사고 교과서, 신사고 교사용 자료, 그다음에 신사고 유형서 이렇게 뭐 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먼저 좀 다져주고 우리 아이가 그거 됐다 하면은 넘어가서 이제 부교재, 이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그거 넘어가서 이제 올림포스 유형, 올림포스 고난도, 뭐 기출 문제집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별 학습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이 은광여고를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는 이제 가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넣어놨는데 전 다 깨져가지고 사실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중상도 또한 상난이도 모두 다 이렇게 모의고사랑 네, 올림포스 그다음 부교재의 형성이에요. 좀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박스로 보이시는 게 박스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선지를 고르는 박스형 문제라고 합니다. 즉 이 문제는 모의고사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저렇게 중상에서도 상에서도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를 딱 어머님들 그냥 살짝 보셔도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고 특성상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계산을 실수를 많이 하거나 실수를 안 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기 다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광여고 제가 좀 이따 기출사라는 수업을 말씀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지도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고 한 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은광여고를 위한 대비책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실상 설명회 혹시 여러 개 들어보신 어머님 계실까요? 네.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긴 해요.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짚고 가려고 제가 넣어 놨고 제가 말하는데 이제 또 집에 가셔서 또 복귀하실 때 편하시라고 이제 이 자료를 드린 거니까요. 기억 안 나시면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킬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 얘기예요. 기본에서 거의 준심화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맞춰야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9등급에서 5등급 개편되면서 우리 아이들 1등급 안 맞으면 사실상 수시를 좀 네, 쓰기가 조금 불리한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도 없어야 한다를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알아야 하고요. 이거 있잖아요. 설명에 학생들도 들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네, 이거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고 가야 돼요. 어머님들은 서포트 해주시면 주가 되는 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너희들 이때 이거 안 맞으면 안 돼. 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신사고죠. 네, 저희도 똑같이 진행이 될 거지만 신사고 뭐 교재, 신사고 교과서, 교사용 자료 모두 다 취합해서 우리 아이들 처음 기본 밑바탕 될 수 있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사립 특성상 역대 기출 똑같은 선생님이 내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조건 중요한 단원을 계속 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들, 여태까지 나왔던 부교재 어떤 유형으로 나왔을까? 이런 분석 물론 저희가 하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듣지 않으시더라면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그 다음 단계죠. 모의고사 문항이랑 EBS 교재로 이제 변별력을 이제 키워가는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서술형 잡기. 서술형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학생이 하나 있어서 이거 혹시 뭐에 대한 증명인지 아시나요? 여기 이제 코시 슈바르츠라는 이제 정리인데요. 그거를 아이들이 공식을 외워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냅니다. 이렇게 즉 기본이 탄탄하게 돼 있지 않으면요. 이거 20번인데요. 여기 밑에 제가 그대로 문항 따왔거든요. 점수가 11점입니다. 네. 점수가 11점이면 이거 엄청 큰 점수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네, 이 코시 슈바르츠 열심히 애들 곱셈 공식 외우고 하다가 코시 슈바르츠 똑같이 외우다가요. 이거 못 풀고요.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없도록 아이들 개념, 즉 이런 서술형 이런 거 싫다고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 하시더라도요. 은광여고는 꼭 이런 거 짚고 가야 합니다. 네, 그다음 밑에는 이제 뭐 증명을 이용해서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거는 문제 푸는 문제여서 제가 뒤로 갈게요. 네.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 은광여고 네, 커리큘럼은 1주에서 4주, 그다음에 5주에서 8주로 나눴어요. 원래는 이렇게 딱딱 나누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또 학교에 대한 그 프로그램과 학교 일정이 엄청 많아요. 수학만 듣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 동아리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 대회 활동, 학교 뭐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체험학을 있을 수도 있고 수행도 하고 생기부도 쓰고 이것만 듣는데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은광여고만을 위한 판은 거기에 대한 세팅에 대한 일정을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지만 조금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단원별로 총 6단원이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단원별 이제 심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명, 이제 서술형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안 해봤거든요. 이제 여태까지 계속 어려운 문제 풀어. 뭐, 나 블락 풀었어. 블랙라벨 풀었어. 나 정석 풀었어. 나 실력 정석 풀었어. 너 근데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연습 조금 할 수 있게 하고요. 이제 5에서 8주 차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 풀면서 시간을 재면서 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50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50분 내에 안 풀어? 50분 내에 못 풀었어. 엄마 왔는데. 근데 나 집에 와서 풀었다? 근데 소용없어요. 이미 학교에 거기 5월 말에는 막히를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타임어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 이런 8주간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디테일 말씀드릴게요. 네, 저에게 맞춰서 시간을 딱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봤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을 말씀을 못 드릴까 봐. 그래서 전력반 첫 번째는요. 이제 은광여고 맞춤 시험 테스트인데요. 이제 시험지도 똑같이 은광여고에서 내는 거. 그다음에 5월 말, 그다음에 그 50분 시간까지 똑같이 맞춰서 이걸 하는 이유는 시험지 애들이 이렇게 A4지에 풀다가요. A3 이제 학교 기출문제 풀면 갑자기 이래요. 똑같은 정석 문제예요. 정석이라고 안 쓰고 문제만 조금만 바꿔놓으면요 못 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지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자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지를 봤을 때 문제 반응성도 좀 향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답이랑 이제 유형 연습, 그다음에 실수 없는 시험지 만들기 해서 1대1 오답 프린트 드리고요. 1단계 아까 말씀드린 신사고 관련, 2단계 이제 부교재까지, 그다음 2단계가 이제
기출이랑 모의고사 또 3단계까지 와서 아마 3단계에서는 이제 올림포스 관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등급 지키기 프로젝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0분에 대한 타임 어택을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요. 남겨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랑 같이 풉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푼다는 게 나 시작, 너 시작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 5분 안에 너랑 나랑 같이 풀어. 시작 해서 그걸 맞춰서 풀어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한 애들이랑요. 해서 풀어라고 한 애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50분 안에 맞추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이죠. 이제 클리닉은 뭐 모든 학원이 뭐 동일하겠지만 수업 시간 전후로 1시간씩 총 4시간이죠. 그중에 2시간 포함이 돼 있고 그걸로 안 되면 이제 조금 일요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조금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 반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 학생이 이제 조금 도움을 주고 대부분 제가 수업에 대한 클리닉도 다 진행을 하는데요. 제 수업 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이제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거 제가 진짜 열심히 썼는데 이 출력을 이렇게 너무 너무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엄청 글씨 예쁘게 썼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시 슈바르츠라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증명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보이지만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관점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이 서술형의 이 단계별 이 서술을 아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은광여고는 많이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변별력 문제 때문에 EBS 시리즈랑 모의고사 문제 어머니들 다 풀리실 거예요? 다 못 풀려요. 다른 과목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은광여고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추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해독을 하는 선생님, 진짜 오해독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애들 한번 먼저 풀어와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집 가서 오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 봐요. 그럼 또 틀려요. 그리고 저랑 또 같이 제한 시간 안에 또 풀어요. 이렇게만 해도 오해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이 문제 틀릴 리가 없어요. 근데 한 번 풀고 2번 오답까지는 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그러고 다시 풀려보세요. 못 풀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풀고 또 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래서 오해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설명회를 좀 했는데 설명회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대부분 비슷하게 어차피 분석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여기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까? 가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일단 학교별 내신반을 들어야 하는가 수학을 다른 과목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효율이 엄청 필요해요. 효율이 맨날 졸고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학교 엄청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오면요. 그래서 실속 있고 그다음에 좋은 품질에 그다음에 적은 양이지만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문제와 수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모든 일정을 맞춘 이런 맞춤형 내신반을 꼭 들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예외는 우리 아이 최상위권이고 어떤 문제 놔도요 다 풀어요 선생님. 굳이 그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머님들 아이들 조금이라도 미스나는 거 조금이라도 미스나는 거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렇게 내신반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 수업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네, 두 번째 이제 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수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아이들이랑 선생님들 중에서 또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재밌다라고 하는 수업도 있고요. 선생님 좀 무서워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 선생님 수업 되게 좋다고 엄마가 열심히 설명에 들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엄마 선생님 수업 졸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재밌지만 좀 긴장감이 있는 끝내야 하나요? 네. 네. 그런 긴장감 있는 좀 텐션이 있는 고런 라포 영상을 좀 먼저 합니다. 고렇게 해야 아이들이 재밌으면서 숙제도 해올 수 있는 이런 형성이 돼요. 무조건 재밌기만 하고 무조건 무섭기만 하면요. 재밌기만 하면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고요. 무서우면요. 질문을 안 해요.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조금 공존되는 그런 라포 형성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1학년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데리고 3학년까지 넘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 3년을 책임지려니 우리 아이들이 재밌는 수업
그다음에 또는 핵심 있는 수업 요렇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요 아이들 이름 불러서 물어봐요. 뭐 유진아 너 답 뭐야? 영준아 답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물어봐야 애들이 풀 때 조금이라도 좀 네 물어봐야 돼요. 답 틀려도 괜찮아. 근데 답 외쳐야지 하면은 아이들이요. 처음에 "얘들아 풀어봐." 이렇게 하면은 못 풀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물어보냐면요. 조금이라도 풀어보거든요. 그거라도 조금 하려고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이렇게 답을 물어보고 계속 참여하게 네 유도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 기출사반인데요. 이제 어머님들 드린 프린트에는 이제 은광여고 완성반 기출사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기출사가 뭐냐면요. 기출문제 은광여고 기출문제로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머님들만 설명회 오면요. 설명회를 하다 마신 거예요. 설명회의 끝은 저는 기출사라고 생각하시고 하거든요. 결국에 우리 수업 듣는 건 학생들이잖아요. 결국에 수업 듣고서는 "선생님 이거 재밌어. 엄마 이거 재밌어. 이 수업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학생입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그 강사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되게 좋아 보인다고 넣으셔도 아이들요 자기들이 싫으면 또 안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꼭 이 기출사 꼭 참가하셔서 아이들이 이 수업 선생님이 어떤지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원이 아니어도요. 다른 학원 기출사 다 하실 거예요. 꼭 들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이면요. 어디가 좋다더라고 들으신 분이 아니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강사 한번 얼굴 뵙고 싶고 하셔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요. 기출사 안 들으시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꼭 우리 아들 참가하게 해 주셔서 기출사 듣게 해 주셨으면 네 제 부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기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정은 제가 거기 써 놨고요. 뭐 수업 내용 당연히 기출 문제로 하고 이제 풀이 시간 단축하는 법, 킬러 문제 접근하는 법 뭐 요런 걸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스텝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오면요. 우리 아이들 5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고쳐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데요. 이 고치면서 제가 쫙 돌아요. 아이들에게 돌면서 뭐를 하냐면요. 풀이 중에서 어려운 거 말고요. 쉬운 풀이 중에서 이거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5 분, 7분 이렇게 풀어서 맞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제가 체크를 해 놔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교정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쉬운 문제에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정석적으로 풀이를 풀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한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50 분이라는 이 시간 안에는. 그래서 고거에 대한 교정이 좀 들어가는 게 첫 단계랑 두 번째 첫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풀이를 확인을 해요. 이제 이 풀이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몇 분 안에 풀어야 하고 이건 어디서 나왔고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석 뭐 킬러 문제 잡아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기출사가 조금 시간이 원래 이렇게 길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기출사가요. 한 번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듣고요. 숙제 안 해요. 네. 숙제 안 하고 끝 하는데 네. 죄송해요. 끝하는데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시키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지에 제안 문제 다 써서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풀고 마지막에 네 그렇게 가야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수업이 이때 있으셔도 예 하루쯤은 꼭 빼셔서 이제 다음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출사 참가하셔서 네 제 수업 또 다른 수업도 들어보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 말도 준비해 왔는데 빨리 나가라네요. 네. 감사합니다.